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중세시대 고문과 왜 중세시대가 고문의 황금기로 불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고문 도구로 팔라리스의 황소를 다루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팔라리스의 황소는 실존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라리스의 황소가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과거 고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었죠. 중세시대는 고문의 황금기라 불릴 정도로 잔혹하고 또 악랄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이전에도 고문은 존재했고 잔인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도 고문이 흔하게 행해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죄를 저질러서 받는 처벌과 신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고문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잔혹한 도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신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죄인을 잔인한 방법으로 신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만큼 공포심을 일으키는데 효과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특히 역사상 유명한 실전했던 고문 도구로는 렉이라 불리는 고문 도구가 있죠. 모양은 철봉처럼 생겼고 손목과 발목을 고정시킨 후에 관절을 탈골시키고 부러뜨리는 형식으로 고문을 가했습니다. 어디서 유래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보통 고대 그리스의 한 폴리스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편이죠. 렉에서 고문을 당한다면 어깨와 엉덩이 뼈가 분리되고 팔꿈치, 무릎, 손목, 발목이 탈구되어 살아남더라도 정상적으로 걸어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불태운 헤로스트라투스가 이 고문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렉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중세 유럽의 영국 그리고 러시아에서까지 사용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대에도 이렇게 잔인한 고문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중세는 어느 정도길래 고문의 황금기라 불릴까요? 사실 중세시대가 고문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것은 물론 잔인했던 것도 있지만 이때 고문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이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 봉건 사회가 시작된 이후 고문 방식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의 고문이 발전한 이유는 군주제와 봉건제 그리고 마녀 사냥 때문이죠. 중세시대에는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가 왕이나 여왕에 의해 통치되는 구조였습니다. 문화권을 막론하고 군주제는 가장 흔한 정치체제였죠. 중세 서유럽의 경우 봉건제가 발전하면서 봉건 영주 아래 수많은 농노들이 예속된 상태였습니다. 영주는 자신이 다스리는 영지에서 마음대로 세금을 걷거나 법을 제정하고 재판할 수 있었죠. 봉건 영주들은 성격에 따라 죄인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사회에 다양한 고문 도구가 존재했던 것이죠. 실제로 중세의 대표적인 고문 도구들은 봉건 영주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드라큘라 백작의 모티브가 되었던 루마니아 왈라키아 공국의 공작 블라드 3세는 죄인이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문의 꼬챙이 체페슈를 끼우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고문을 했죠. 블라드 3세는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잔인하게 고문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의 기준은 블라드 3세가 자의적으로 판단했죠. 말년에 들어서는 몇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문 방식 중에는 브레이크 휠이라 불리는 고문 도구도 있습니다. 6세기 현재의 독일 지역에서 처음 유래되어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자주 쓰였죠. 팔다리를 커다란 나무 바퀴에 묶은 다음에 쇠망치로 팔다리를 때려 부러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팔다리를 전부 부러뜨린 후에는 바퀴 위에서 목숨을 잃도록 했죠. 이것도 중세 유럽의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어 합스부르크 제국이나 러시아, 스웨덴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브레이크 휠은 19세기 초까지도 남아있었고 1841년 루돌프 퀴나프펠의 사형 집행에 사용된 것을 마지막으로 금지되었습니다. 14세기부터는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이 극에 달하면서 갖은 고문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특히 마녀 사냥은 종교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사업처럼 광범위하게 행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에서 발명되어 스페인 종교 재판소에서 사용되었던 유다 요람, 유대인 의자라고 불리는 고문 도구이죠. 유다 요람은 사진처럼 금속으로 된 피라미드 형태의 의자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 놓은 뒤에 날카롭고 뾰족한 유다 요람 위에 앉도록 하죠. 이때 피라미드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항문 또는 중요 부위에 삽입되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종교적 규율을 위반했거나 마녀라는 사실을 자백할 때까지 유다 요람에 앉아 있어야 했죠. 자백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묶여 있기도 했고 보통 이틀 내에 사망했습니다. 발이나 몸을 움직일수록 더 깊숙이 박히고 특히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일수록 고통이 심했죠. 어차피 고통을 못 이기고 자백을 한다고 해도 종교 재판에 의해 사형을 당할 게 뻔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유다 요람에 앉게 되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녀 사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했죠. 신체 위에 몇백 킬로그램이 넘는 추를 올려놓거나 목구멍에 깔때기를 꽂아 계속 물을 퍼붓거나 하는 식으로 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못한 간수가 마녀 사냥 피해자에게 어차피 무엇을 하더라도 죽은 목숨이니 거짓으로 자백해서 빨리 화형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설득하기도 했을 정도이죠. 자백을 순순히 하지 않으면 달궈놓은 새 판을 걷게 하여 죽으면 무죄, 살아남은 유죄라 판결했습니다. 살아남으면 유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마녀로 판별되어 바로 화형을 당했죠. 18세기 마녀 사냥이 사라지기 전까지 유럽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새로운 고문 도구가 생겨났습니다. 아이언 메이든처럼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중세에 존재했던 것처럼 왜곡되었던 고문 도구들도 있죠. 고문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계몽 사상이 발전하면서부터입니다. 고통스러운 고문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비도덕적인 행위로 여겨지게 되었죠. 프랑스 혁명 당시 발명된 단두대 또한 고통스러운 고문과 형벌을 방지하고 죄수가 고통스럽지 않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였습니다. 19세기를 넘어 근대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했죠. 하지만 고문이 줄어들었다이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행해지고 있죠. 제국주의의 도래로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고문을 행했습니다. 1863년 국제인도법에서 처음으로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법이 발의되었지만 국제법을 무시하는 국가들에게는 소용없었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고문은 1949년 제네바 협약에 의해 국제전쟁 범죄로 규정되었죠. 하지만 냉전이 도래하면서 스파이를 대상으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끔찍한 고문이 다시 자행되었습니다. 그래도 고문을 금지하기 위한 인권운동가 활동은 계속되었죠. 1961년 영국의 인권 변호사였던 피터 베네슨이 국제 엠네스티라는 국제 인권단체를 설립하고 고문 방지를 위해 국제 고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198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이 채택되었고 1987년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엔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은 고문 방지 협약의 비준에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제정에 앞장선 미국조차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이라크군 포로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고문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미군에 의해 허수아비 모양으로 전기 충격을 당하는 이라크군의 사진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받았죠. 이 사진은 미국의 어두운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독재 국가들에서는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도 고문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죠. 국제 엠네스티에 따르면 여전히 중국이나 북한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중세시대에 자행되는 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문이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다고는 해도 국제법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노력이 부질없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문을 했다 하면 국제적인 쓰레기로 낙인 찍히게 되죠. 이제 전쟁 같은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국가에서 고문은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라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고문과 같은 행위는 다른 나라의 군사계인 명분을 주죠. 인권을 위해서 참전한다가 가능해지니까요. 앞에서 말한 아직도 고문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죠. 특히 북한은 말입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고문은 존재했는데 중세시대나 유럽만큼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줄이트기나 인두로 지지는 고문 그리고 허벅지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는 압슬 정도가 있었죠. 다만 근대화 과정에서 불법적인 고문이 많이 행해진 역사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이죠. 불법적인 고문이 모두 사라지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중세시대 고문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